2025년 석정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예상 적중 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4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4차 방정식은요, 근자체가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요, 모든 실근을 전부 다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4차 방정식은 근자체가 4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적당껏 해서 좀 분리를 좀 진행하자. 그 방법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분해 해주자. 근데 3차, 4차는 인수분해할 때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리제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리제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차수에 맞춰서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1,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15가 있다. 그럼 조리제법 할 때 숫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좀 하셔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세번요 1로 갈게요. 그러면 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면 15에서 나머지가 0 나오니까 오케이. 인수분해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1은 안 됩니다. 그러면 2 정도 한번 해볼까? 2 한번 해볼게요.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딴 걸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로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1 택도 없죠? 자, 그럼 뭐로 해볼 거냐면 3으로 할까요? 1 3 4 12 11 말도 안 되죠? 딴 걸로 갈게요. 마이너스 3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 5. 드디어 찾았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일단 실근 2개는 나왔거든요. 이따가 더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실근이 2개인지, 아닌지, 그거는 판단해야겠죠? 저 물결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얘가 0이라는 건데요. 이게 실근이 나올지, 허근이 나올지는 확인하실 겁니다. 어떤 걸로 확인한다? 판, 별, 식으로 확인한다. 짝수 판별식으로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할게요. 자, 판별식 합니다. 1, 마이너스 딱 해버리면 음수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는 죽었다 깨도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실근은 어차피 이 녀석과 이 녀석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합으로서 마이너스 2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예시로 여기서 실근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실근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더하시면 실근을 3개 더한 게 아니라 4개 더한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4제곱, 제곱,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x자가 된다면 그렇게 적용하시는 게 좋겠다. 7호 35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7이 되게 하는 x 찾아보실 거고요. x제곱이 5가 되는 x를 찾을 건데요. 일단은 실근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라는 이 의미에는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수가 나온다는 건데 플러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실수가 나오는데 그 둘을 곱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1번이 정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많이 봤겠지만 근각이성하게 쓰셔야 됩니다. 한 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한 근은 혈례근으로서 요거의 두 번째 근이 될 거고 나머지 근은 모르잖아.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자, x제곱이 있으니까 없네요. 세 근의 합이 0이다. 세 개를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k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0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k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겠죠. 우리 k값 찾는 게 아니고요. k값을 찾고 a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a는요 어떤 거예요? 세 개 근의 곱이 되죠. 자, 그런데요
근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싹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하고 더한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계는 풀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보다는 이거, 이거보다는 이거, 이거보다는 이건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이시고 두 번째는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이셔야지만 해석할 수 있겠다. 즉 한마디로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세근의 곱은 A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정답이죠? 세 개를 곱할 건데요. 먼저 두 개 곱할게요. 자, 곱이차가 들어가 있는 털레끼리 곱할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무조건 더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가 되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까지 추가로 곱해 주셔야 최종적인 정답 A가 마이너스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외우진 않았고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인수분해 하시는 거 아시죠? 오메가는 허근으로서 허근에 대한 정보에서 오메가라는 걸 대입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아마 0일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여기서도 오메가 대입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두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각계수 관계를 진행할 겁니다. 두분의합, 두분의 곱. 자, 이렇게죠. 이렇게 곱. 1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변형해야겠죠? 오메가로 나눠볼까?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다. 오메가 나누면 마이너스만 해주면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가야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뽑으셔야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이거 맞죠? 예, 맞아요. 자, 여기 해석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자체가 저거잖아, 맞지? 그럼 이것만 넘겨볼게요. 그럼 저 밑줄 는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 할 수 있겠고,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요, 넘긴 오메가라 할 수 있겠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냐? 라는 질문인데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낮춰야 됩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플러스 1이 1이다. 사라지고, 자, 이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1인가요? 넘겨야겠죠? 1. 맞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번도 바꿔볼게요. 이런 거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 아니라면 좀 조심하자. 부호 때문에. 자, 오메가 49제곱은요. 오메가 세제곱이 몇 번은 들어가냐라는 걸로 한다. 한 68 하고 오메가 남아요. 다음. 오메가 세제곱이 47은요. 한 15번 들어가고요. 오메가 제곱이 되겠다. 이게 1이라는 얘기인데, 자, 마이너스 1이 짝수, 마이너스 1이 홀수. 그럼 편하게 오메가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되겠죠.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거 넘겼겠죠? 1. 맞네요. 정답은 소거법에 의해서다면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왜 그런지 확인해보죠. 자, 오메가 50제곱 세제곱이 6, 30 하시고 오메가 제곱 맞죠? 똑같은 거죠? 좀 빠르게 가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짝수, 마이너스 짝수니까 편하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1이냐 질문하는 건데요. 보시면 오메가 제곱을 이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파라고 할 수 있겠고, 이해는 가시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뭐라고 쓰냐고요? 그냥 오메가 제곱이죠? 이거보다 이거 쓸게요. 알겠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역수죠. 역수. 그 말은 오메가와 오메가만을 더하면 뭐다? 마이너스 1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자, 방식 자체가 어쨌든 이거는 좀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5제 몇 쌍의 해? 딱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개를 연립했을
나와요? 중근 나와야 되겠죠? 판별식이 0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y는 해가지고 대입합시다. 대입할게요. 전개할게요.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5로 넘길게요. 여기 양수니까 편하게. 자, 여기를 만족한 x가 원래대로라면 2개입니다. 하지만 2개가 나오면 y도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해가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되겠죠. 그럼 한 쌍이 되려면 여기에서 판별식이 0이 되기 위해서 x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진행합니다. 전반적인 거. 자, 판별식 가시죠. 제곱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가 분배, 마이너스 5가 분배, 마이너스 5가 분배. 이게 판별식입니다. 0. 마이너스 k제곱은 k제곱으로서 넘어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k는 2개가 나올 건데요. 여기서 선별하는 문제는 아니죠. 오지선다에 그대로 풀마가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부등식인데요. 쌤이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등호가 있고요. 등호가 없는 상황인데요. 완벽하게 있는 거 없는 거 구분되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건 여기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건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정리하겠죠. 상관없다. 어쨌든 3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3x 건들지 마시고 6만 넘길게요. 그 다음에 나누겠죠. 그럼 당연히 등호가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얘가 누가 돼야 됩니까? 등호가 있는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a 빼기 6 자체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나왔죠? 몇이 됩니까? 뭐 9 정도 되겠죠? a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갈 필요 없겠구나. a만 볼 거니까. 정답은 9인 3번이 정답이다.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인데요. 자, 정수예요, 정수. 몇 개? 딱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자. 일부러 쌤이 좀 쉬운 거 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어려운 게 있긴 한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a보다 이렇게 크다라는 걸 연립했을 때 정수가 몇 개? 한 개. 자, 그러면 연립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 4라는 건 확실히 안다. 알고 있다. 그럼 분명 만족하는 해는요, 4보다 4 안에 있는 놈 중에서 요 놈이 되지 않을까. 요 초록색깔 3이라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근데 쌤한테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늘항상 부등식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되느냐. 여유롭게 하나만 더 하자. 늘항상 여유 있는 거 하나 더 해줄게요. 근데 2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위치는 무조건 이 중간에 들어갈 거야. 이거는 이제 매번 똑같아요. 하는 것이. 그래서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얘가 등호가 없는 상황이라서 포함을 안 하고 있는 이 2라는 녀석은요, 사실 같아도 아무 지장은 없어요. 어차피 포함을 안 할 건데 상관은 없죠. 근데 3이 같다라고 해서 A가 3이 돼버리면 3은 정수 한 개로서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가 3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이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하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암기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요, 과자를 나눠줄 거고요,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요, 학생 수를 x로 둬도 되고요, 과자 수를 x로 둬도 아무 지장은 없는데요. 어차피 개수 자체 범위를 할 거면 과자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해서는 학생 수를 x로 두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과자는 몇 개였길래 이게 가능하냐? 학생 한 명한테 몇 개씩 주면 5개. 일단 5x개는 확보. 근데 몇 개가 남았대요? 과자가 10개가 남아서 오케이, 과자 수는 이거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과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된다. 대체 이놈의 과자가 몇 개가 돼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럼 보시죠. 학생 한 명한테 주는 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6개씩 준 거는 이 X명한테 다
요거 과자는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 포함을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과자 몇 개, 마지막에 사는데 과자 몇 개 줬대요? 4개 줬대요. 이상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몇 개 줬어요? 5개인데요 2만 원 줬대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조심하자. 그럼 정리할게요. 6x 마유 마이. 자, 6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요거 해석하시고 요거 해석하시면 되겠죠? 넘기죠. x 깔끔하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근데 뭔가 느낌이 이해 같지 않니?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쌤은 정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다. 알겠죠? 이쪽은 정리해봤자 아마 소수 나올 거예요. 이제는요, 진짜 그냥 단순 찐 이해도인데요.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프입니다. 0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x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그래프 자체가 x축 위에 있는 범위. 자, 지금 보세요. x축이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자,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거죠.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에 대한 x범위 구합니다.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절대 포함하지 않는 x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정답이다. 그래서 4번이 깔끔하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는 절대값이 2개짜리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0대에 만족하는 x값을 설정한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죠.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부등식을 정리하자. 자, 마이너스 2x 넘기고요. 5를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2x가 되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겹칠 수 있겠죠. 오케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요거 볼게요. 1로 볼게요. 대충 1로면 양수, 1로면 음수. 그러면 그대로 쓰시고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라지죠? 자, 3이 5보다 작다인데요. 틀렸어요? 맞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x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없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 근데 얘랑 겹칠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정답이죠. 겹치는 거는. 모든하고 있는 거하고 겹치는 건 이거잖아. 다음. 3보다 크다. 다양수. 그대로 나와서 더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3 5보다 작다. 그러면 2x는 8보다 작다. 그럼 x는 4보다 작다. 겹치는 게 여기서 정답이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서로 다른 조건이다.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혹은 또는인데, 자, 0은 포함 안 하지만 0 포함해 주시고 연결. 자, 3 포함 아니죠? 3 포함이니까 연결.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최종 정답. 그러면 찾아야겠죠? 자, 분명히 근 자체가 마이너고 4를 찾으시면 좋아요. 근데 보시면 뭔가 다 달라요. 좀 빠르게 할게요. 두분의 합은 3이고 두분의 곱은 마사가 된다. 찾을게요. 마이너스 3이 있는 거 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이 되겠죠. 해가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히 이거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존재하지 않겠죠.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해가 존재합니다. 없게. 한 개. 무조건 한 개. 이거는 범위로 존재한다. 대부분 부등식에서 해의 정답은요, 범위예요. 범위는 해가 적어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특수한 경우로 봤을 때는 해가 이렇게 없는 경우나 해가 진짜 딱 하나만 있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요. 해가 한 개 있는 거는 볼 필요 없어. 무조건 x축과 접한다. 그 다음에 혹은 방정식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판, 별, 식이 0이 돼야 된다. 이 조건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왕이면 짝수 가볼게요. 자,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하니까 K는 몇이다? 16이다. 자, 의미적인 해석을 기억하셔야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찾자. 자, 아래를 블록이고 X축에 다 떠있고 만나는 상관없냐? 이것도 상관없고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한 변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곱하면 9죠? 마이너스 4니까 9 빼기 40인가. 자, 지금 일단은 0보다 작은 거 확정이죠. 그러면 이런 모양일 텐데, 그럼 X축 위에 다 떠있는 거 맞죠? 다 떠있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항상 성립하겠다. 이런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자마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X축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판별식. 판별식은 X축과의 관계 보는 거예요. 자, 짝수죠?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2가 하니까 5 양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뭐 어쨌든 자, X축 아래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자, 디귿도 볼게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X축과의 관계 볼게요. 제곱 마이너스 12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축 아래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건 아니잖아. 틀렸다. 그럼 소거법에 의해서 기억하고 리을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도 한번 볼까요? 하는 김에. 자, 쌤은 이런 거 불편해요. 마이너스 싹 다 곱하면 항상 부등식에 이런 거 조심하자.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되더라도 완벽하게 중분 아닌가? 중분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만족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은요, 상식적으로 봐봐. 제곱해서 양수되는 거 오케이, 다 돼요. 0 되는 것도 오케이, 다 돼요. 오케이, 다 되네. 모든 실수를 만족하겠다. 주사위를 몇 개 던졌나요? 2개. 그러면 경우해줍니다. 자, 근데요, 주사위는요, 던졌을 때 두 주사위를 합할 건데 최소 몇부터 2부터 최대 몇 가지? 12까지 나오기 마련이다. 근데 두 문의 합이 8 이상이라고 하니까 가능성 있는 게 8 되거나 9 되거나 10 되거나 11 되거나 10이 되는 거를 일단 쪼개놓고 이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자. 자, 최대가 6까지 나오니까 우리는 2 더하기 6이거나 3 더하기 5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그래서 2, 6, 3, 5 그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하면 느낌이 여기 두 개가 여기 또 나오겠죠? 위치 바꾼 거. 그래서 얘는 몇 가지다? 5가지가 되겠다. 자, 얘 보겠습니다. 최대치가 6이기 때문에 3, 6, 4, 5 뒤집어 까니까 얘는 뭐예요? 2가지씩 있을 테니까 4가지가 되겠다. 뭐가 느낌이 오지 않나? 다음 3가지일 것 같은데. 자, 볼게요. 5, 아니야 5 말고 4, 6, 그 다음 5, 그 다음 6, 4, 5 3가지네. 그럼 2가지, 1가지. 이거는 순서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더할 때는 이렇게 더하는 방식. 6 더하기 6은 12. 중간에 3 더하니까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곱하는 과정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대로라면 요 가로 안에는 4개 있고요. 3개 있고요. 3개 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편하게 구하시면 되겠지만 조건이 있죠. 뭐예요? y랑 c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y 없다 생각하고 c 없다 생각하면 첫 번째 가로 3가지, 두 번째 2가지, 3가지. 그래서 9, 28. 진짜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방법에 대해서는 편하게 가시면 돼요. 왜냐면 금액이 아니니까. 만약에 방법이 아니라 금액이라고 하면 환전할 수 있으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방법은요, 편하게 보세요. 10원짜리 4개니까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더해서 5가지가 되겠다. 100원짜리 3개니까 4가지가 되겠고, 1000원짜리 한 장이니까 2가지가 되겠다. 그런데요, 안 내는 가지수가 있어요. 즉, 이거 이란 얘기야,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 빼야 돼, 안 빼야 돼?
다음에 중간에 n은 여기다 적을까요? 왜냐면 쓰기가 좀 불편해서 혼자서 갑자기 소품 먹게 n-1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있네? n-2까지. 와, 엄청 길구나 이거. 자, 이 7 곱하기가 되겠죠? 쉽지 않네요. n 플러스 역시 n을 앞에다 두고 n-1 세 가지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 할 게 많네. 이거 2가 분배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왼쪽 작용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n 있어요? n 보이시죠? n 보이죠? n 보이죠? 자, 이거 약분해도 됩니다. 왜 약분해도 상관없냐? n은요, 약분한다는 얘기는 n 자체를 0되게 하는 거. 즉 한마디로 약분하고자 하는 10 자체를 0되게 하는 n값.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 0인 거 말이 됩니까 지금? 왼쪽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약분하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죠. 하나 더 n-1 보이세요? n-1을 약분하고 싶다. 그러면 n-1을 0되게 하는 n 1이잖아요. 자, 1 안 되나요? 1 될 수가 없죠. 그래서 n-에도 약분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간단합니다. 그럼 남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약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약분 안 되는 것들은 그대로 계산해야 되는 방법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쌤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부분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쌤은 묶어요. 인수분해한다는 뜻이야. 그 여기 지금 1일 거야, 곱한 게. 남는 게 없으니까. 1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n 플러스 2가 됩니다. 7이에요. 예,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합차죠? 2n 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8이 되겠고 7, n이 되고 플러스 7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왼쪽으로 넘길게요. 2n 제곱 마이너스 7,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n하고 7이 똑같아서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5하고 말이 안 되죠. 7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3하고 5를 가능하네요. 오케이. 자, n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5가 나올 수 있겠다. 일단 무조건 이건 아니죠. 남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 풀다가 만약에 5가 아니라 딴 거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3 정도? 그 3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 3은 되는구나. 3 되네. 2가 나왔다? 얘 아까 적었나? 2가 나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얘가 작고 얘가 크잖아.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선별할 겁니다. 그래서 n값은 몇이다? 5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역시나. 자, 남학생 3명이 있고요.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자,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 끝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근데 주어져 있는 후보는 3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2명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합니다. 2명을 선택과 동시에 위치를 바꾸는 것도 고려하는 걸로 3P1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애가 몇 명일까요? 자, 전체 6명 중에 양쪽 2명 이미 끝났잖아. 그러면은 중간에 몇 명이야? 4명이잖아. 이 4명은 아무 조건 없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4팩토리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 이거는 3 곱하기 2이기 때문에 6 해주시고 4팩은 2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4하고 6 곱하면은 6, 4, 24라는 1의 자리 4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1의 자리가 4인 거 얘밖에 없어서 그냥 다른 건 유추하는 방식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직사각형 위에 10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뭘 만들 거예요?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요? 3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점이란 건 똑같기 때문에 선택만 해주시면 삼각형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안에서 3개 고르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죠. 근데 삼각형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거 못 만들고요. 여기서도 3개 고르면 만들 수가 없겠죠? 얘도 빼줘야 된다. 대신에 여기는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10C3은 괜찮지만 5C3은 5C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곱하기 8 3개 쓰시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생략하겠습니다. 2, 4, 8 0은 몇 개가 얼마냐면 12에 공구 치면 얘는 120까지 됐어요? 얘는 C2는요 쌤은 이렇게 합니다. 5, 4, 20의 절반 10 이런 식으로 가요. 얘도 10이죠? 마이너스 20으로 해주신다면 총 몇 가지? 100까지 해서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평행선을 통해서 평행삼인을 만들 겁니다. 자, 평행삼인을 만들려면 위아래 두 개 고르고요 좌우를 골라줘. 딱 하나 나오자 할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줄로 되어 있는 거 3개 중에 2개만 고를 수 있겠다. 2개 고르고요. 이어서 세로짜리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가지수가 정답이겠다. 그러면 얘는 3C는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4C잖아요. 4C는 4, 32의 절반이니까 6. 그래서 몇 가지? 18가지. 대진표입니다. 대진표는 큼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장 먼저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를 나누는 그런 기준점을 본다. 그럼 얘는요 6팀을 4팀하고 2팀으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요 4개하고 2개를 순서 바꾸는 가지수는요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곱하기예요. 뭘 곱하냐? 여기서도 이렇게 나누겠죠? 자, 얘는 조심해야 된다. 자, 4팀 중에서 2팀 나누고 남은 거 나누지만 위치 바꿔도 똑같은 경우죠. 나눠줘요. 그만큼 끝났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6식2죠. 6식 거 아시죠? 6, 5, 30의 절반 1입니다. 4, 32의 절반 6, 1입니다. 2로 나눕니다. 그러면 45가 됩니다. 자, 다음에 행렬입니다, 여러분. 자, 행렬 되게 중요하죠. 자, A행렬, B행렬이 있습니다. 자, X를 궁금하니까 얘 넘겨야 X는 할 겁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B행렬에서 이 A행렬을 뺐다. 자, 행렬을 나열해볼게요. B행렬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얘기는 더하기로 해도 상관없다. 자, 마이너스 싹 다 곱할게요. A다가 그럼 같은 위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X 가겠습니다. 마삼, 마일, 9, 마, 6자리 행렬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3A 행렬에서 마이너스 2이죠. A다가 3을 곱하면 자,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9 상관없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더할게요. 이해 갔어요? 5 맞죠? 이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중요하다. B 나오죠? 그러면은 6 빼기 2B가 8이라는 얘기네요. 넘기고 넘기면 그럼 B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자, A 갈게요. 얘가 중요하겠네. 그래서 3A-2가 4가 되겠죠? 3A는 2가 되겠죠? A는 2가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더 하니까 정답 몇이야? 1. 번이 정답이다. 23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두 분이 예로가 나왔다면 다 필요 없어.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n값을요 뭐 하래요? 제곱을 해보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한 번 더 곱하라 이거지. 여러분은 이제 행렬끼리 곱하는 것도 좀 빨라야 돼요. 알겠어요? 쌤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에 2열이니까 맞춰서 곱해준다. 알파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에 2열 그래서 맞춰서 곱해준다. 좀 빠르게 갑시다. 알겠죠? 그 다음 1에 딱딱 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딱딱딱딱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제곱. 됐죠? 그러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싹 다 뭐예요?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건 다 사라지고 맞죠? 그럼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 결국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더하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쓰란 얘기야. 알겠죠? 변형을 쓰란 얘기죠. 자, 여기만 따지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을 한 거에다가 중간에 남은 건 빼겠죠.
대입하시죠. 마이너스 3 대입 제곱하면 9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19가 되는데 그 19에서 2를 빼래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17. 1번이 정답이죠. 자, 24번 보이시죠? 단순 계산입니다. 자, B하고 C를 먼저 더할 겁니다. 자, 여러분 꼭 알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은요, AB 행렬 곱한 거하고 BA 행렬하고 곱한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렬을 배우기 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똑같았지. 근데 절대로 행렬을 풀 때는요, 위치 바꿔서 곱한다고 해서 똑같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절대 안 된다. 그럼 일단은 BC부터 계산할까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오른쪽 구분하자. 두 개 더 할까? 자, 왼쪽에 뭐야? A잖아. 자, 다 하지 말고요. 확인하면서 할게요. 이 부분 확인해볼까? 26 나올지 19 나올지 확인해볼게요. 이거죠. 18에다가 8이니까 26이죠? 오케이. 26이 아닌 거 제껴줍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와요. 그 다음 어디 확인할까? 18 확인할까? 10이지? 자, 6에다가 6이니까 12. 그래서 빠르게 2번 하시면 됩니다. 25번. 야, 25번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위행렬은요, 왼쪽에 A라고 해도 오른쪽에 A라고 해도 그냥 A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르겠네. 이거죠? 여기 나가요? 요거라는 거.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은요, 위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완전 제곱식은요, 편하게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행렬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행렬로 만약에 완전 제곱식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와 단위 행렬이 좀 섞여 있으면은 어떻게 될 건지도 판단해 보면 이제 뚜렷하게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거 전개하면은 사실 뭔가요? 전개하면 이거 아닌가? 이것도 전개하면 이거 아닌가? 행렬은 이렇게 증명을 할 때는요, 노가다를 다 하셔야 돼요. A제곱. 오케이. AB. 오케이. 자, 보이세요? AB가 아니라 B이죠. A랑 B가 달라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행렬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금 같이 합치면 안 됩니다. 이거 2AB 아니에요? 2XY처럼. 아닙니다. 근데 얘는 달라. 봐봐요. 단위행렬 곱했죠? 그럼 A 아닌가? 아무 상관없어. 단위행렬 곱했죠? A잖아. 똑같네? 예,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행렬 제곱이죠? 아니, 단위행렬 제곱이죠? 단위행렬 제곱.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단위행렬을 해도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얘랑 전혀 다르죠, 지금. 그래서 단위행렬이 섞여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이거 보이세요? 얘는요,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거예요. 왜 이거냐? 봐봐요. 지금 x제곱 플러스 뭐 8로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해봐.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를 해야 해. 하죠? 되게 비슷하죠? 이거 제곱했죠? 9를 바꿨죠. 두 개를 곱해서 썼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을 했죠. 완벽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뭐냐? 계산해서 모든 성분을 더해라. 단위행렬이 섞여 있으면 모두 편하게 곱셈분식 하시면 되겠다. 그럼 좀 귀찮아요. A를 몇 번 곱해야 돼? 3번 곱해야 돼. 이게 좀 귀찮아요. 여기다가 한 번 곱한 걸로 계산할게요. 갑니다.
25에다가 7을 빼면 10